처음 감옥에 간 건데 머리 민 건장한 사내가 갑자기 성낸 표정으로 가까이 앉았어.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비웃으면서 일부러 그 사람의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이 포위당하고 있다는 거 느끼자 남자는 조용히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떤 돌발 공격도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역시 바로 그 다음 순간 난투극이 터졌어요. 그때야 간수들이 와서 군중을 통제했어요. 근데 남자는 전혀 몰랐어. 피 흘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거를. 감옥에서 소문난 깡패,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사람. 그리고 반대편 사람도 그 남자의 이름이 브록인 줄 몰랐어요. 절대 강자리라고 쉽게 겁먹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몇 일 전까지만 해도 브록은 그냥 평범한 철강 공장이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착한 아내와 함께. 하지만 운명은 그를 잔인하게 놀렸어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서 그녀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급히 달려가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확인하려던 순간 낯선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서 알 수 없는 액체를 얼굴에 뿌렸어요. 그런데 의식을 잃었을 때 브록이 가면 쓴 사람의 행동을 잠깐 봤어요. 깨어나 보니 본인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끔찍한 사고로 죽었고 경찰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브록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유명한 터미널 아이슬란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기서는 바깥 세상과 격리될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에요. 유일한 출구는 엄격하게 감시하는 다리 하나뿐이에요. 물론 브록도 몰랐던 거야. 이 감옥에 들어온 애들은 거의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근육이 엄청 불끈불끈하고 문신도 무섭게 새겨놓은 채로. 교도관 커트도 그의 눈길 한 번 주기 싫어했어. 높은 압력수로 물을 뿌리고 난 후에 커트의 후배들이 마구 때리기 시작했거든. 아직 정신이 들기 전에 코치가 미리 준비한 파우더 한 통이 던져졌어. 브록은 마치 달려가서 상대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으려고 했어. 아니, 그 남자는 죽기 위해서 살아남은 거야. 복수하려고. 그런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사실 그게 시작이었어. 진짜 악몽의 시작이었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브록은 감방에 들어가게 됐어. 안에 있던 수감자들이 그를 새끼 양처럼 보고 있었어. 도살당할 기다리고 있듯이. 온통 주먹 다짐 후에 커트는 만족스럽게 돌았어. 근데 상황이 기대와는 좀 달랐지. 이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브록도 힘도 없고 넘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다음 날 계속 괴롭히는 애들이 또 찾아왔어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었고 겁먹인 것도 아니고 사회학 두아도 얼굴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건 야수의 반격이었어요. 이게 다들 브록은 쉽게 손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대가를 치르는 건 바로 오게 돼요. 얼마 후에 교도소 여감독이 차 마시러 초대했어요. 커트는 새로운 죄수 2날 만에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를 위협하기로 했죠. 앞으로 큰일 날 거라고. 감독은 누구와도 경주자들과 관련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교도소 여감독이 금발백인의 늘씬한 다리의 부인일 줄은 몰랐어요. 그 여자애가 브록한테 말했어요. 방금 맞은 게 교도소 내 브라더후드의 리더라고. 특별한 일 없으면 일주일 이상 못 버틸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애는 브록이 3년 전에 전설적인 레이서였다는 거 알아요. 이후 권력자들한테 찍혀서 은퇴했죠. 운 좋게도 교도소에서 열린 데스레이스 경기에서 최고의 레이서 프랑켄슈타인도 갑자기 죽었어요. 너무 인기가 높아서 항상 가면 쓰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 사람 정체를 완전 숨기는데 아주 좋아. 그래서 여자 사장님이 브록이 프랑켄슈타인인 척해서 계속 레이스하게 하려고 했었어. 근데 브록이 딱 잘라 말했지. 왜냐면 데스페이즈라는 레이스가 뭐냐면 걔는 정말 끔찍하게 생중계되는 유일무이한 레이스라는 거 알았거든. 각 선수들은 감옥에 갇힌 살인자들이야. 이 레이스는 일반 레이싱보다 규칙이 없어. 제일 중요한 규칙은 결승선까지 살아남는 거야. 이 목표를 위해선 경쟁자들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할 수 있어. 상대랑 부딪히든 무기를 쓰든 도로에 있는 함정을 이용하든 상관없어. 왜냐면 여기서는 5연승이 자유를 의미하고 지는 건 죽음을 의미하거든.
지금 감옥 여자 이사가 브록한테 프랑켄슈타인이 4번 이겼으니까 하나 더 이기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어. 그가 여기서 피로 물든 복수의 형제회 향한 기다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브록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어야 여자친구를 위해 복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목숨을 건 것도 아깝지 않다면 또 뭐가 더 소중하겠어? 결국 이 마지막 말이 브록을 완전히 설득했어. 그 다음에 교도소 여성 이사님이 너를 모터스포츠 지원팀으로 데려갔어. 거기서 리더는 모두가 코치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앞으로의 대회는 건너와 하우키퍼가 함께 할 거야. 브록이 몰차는 V8 5.4리터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슈퍼차저는 850마력, 즉시 700파운드의 토크를 뿜어낼 수 있어. 또 뒤에는 250마력의 나이트로도 달려있어. 차 몸체는 두꺼운 철판 0.75인치로 덮여있고 뒤쪽 판은 무려 6인치 두께야. 방탄 유리가 더 두껍고 30mm 중화기 2정이 완비되어 있어. 이건 정말 무장된 퍼포먼스 괴물 같은 괴물이야. 지금 코치는 브록한테 감옥 탈출하려고 운전하지 말라고 조심시키고 있어. 예전 시도들도 다 실패였거든. 곧 일주일이 지났고 브록은 자신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맞이했어요. 근데 상대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중에는 MIT에 뛰어난 학생만 4,000명뿐 아니라 죽음의 그린, 정신이 매우 이상한 사람도 있어. 링건 겐즈, 경주장 밖에서 6명을 죽이고 내부에서 7명을 죽인 사람이고 브러더후드를 이끈 노어도 경주로에서 9명을 죽였으며 브락에게 한판 맞은 적도 있어. 다른 선수들도 정말 강력한데 특히 파첸코라고 불리는 흑인 남자가 있어. 그 사람 바로 프랑켄슈타인을 마지막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야. 계속해서 4번 연속 이긴 사람이었지. 곧 버스 한 대가 오토바이 경기장에 들어왔어. 이게 바로 사람들의 열광을 급속도로 불러일으켰지. 이 아름다운 여자들도 다른 교도소에서 온 강력 범죄자들이야. 그들은 레이서들이 안내하고 탄약을 넣고 다른 일들을 책임지고 있지. 동료 브록의 이름은 케이스야. 근데 그 여자가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프랑켄슈타인 아니란 걸 알았어. 그리고 브록도 가장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가 가면을 벗는 순간 경주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그때 교도소 여감독이 뒤에서 지휘하는 사람이었어. 이틀 동안 3번의 경기,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우승하는 거야. 근데 각 경기마다 관객들이 $99를 내야 보고 그게 주요 수입인 셈이지. 그래서 그녀는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레이스 트랙 위에서는 지금 모든 레이스카들이 마치 야생말처럼 질주하고 있어. 속도가 생존 확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브록이 선두야. 근데 파체이엔코가 먼저 그를 공격했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브록도 이 도로의 위험성을 깨닫고 반격했어. 근데 차 무게가 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코치이 서둘러 브락한테 멈추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금방 차가 2번째 라운드에 들어서기 전에 검과 방패가 작동했어요. 4바퀴가 모두 검 아이콘 위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브록이 법을 몰라서 첫 번째 기회를 놓쳤어. 그때 이미 무기를 활성화한 사람들이 총을 쐈고 경기장 전체도 바로 불타기 시작했어. 즉시 모든 드라이버들이 긴장해서 시청률을 높이려 하고 있어요. 교도소 여의사도 두개골을 열었어요. 앞차가 성공하면 뒷차는 파괴적인 충돌을 겪게 되고 내부 사람들은 도망칠 기회조차 없어요. 큰 폭발 소리와 함께 레이싱장은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서로 계속 충돌하면서 자신만의 기록을 세우려고 해요. 이게 다 자만한 민간인가 곧 대가를 치르게 되네. 그는 적절한 시점에 무기를 작동시켰지만 앞차를 두려움 없이 공격하고 있었어. 근데 예상외로 상대가 방패를 찍고 치명타를 날렸지. 타이어가 터지면서 민간의 차가 바로 뒤집혔어. 그런 다음 14K팀이 기회를 잡아서 확실히 미사일을 발사했어. 이 추진력은 정말 강해서 민간 간간의 차를 거의 트랙 밖으로 날려버릴 뻔했어. 결국 그는 세게 땅을 쳤고 한참 후에야 겐즈 오픈이 차에서 기어 나왔대. 근데 바로 그때 아직도 그 사고의 운이 믿기지 않아서 깜짝 놀라고 있었다고. 그 사람 바로 다음에 차 한 대가 제어를 잃고 날아올라서 깜짝 놀랐어요. 결국 민간 간장이 그대로 죽었고 경기가 계속되면서 시청률도 4,600만까지 치솟았어요.
이 엄청난 부 때문에 교도소 이사는 활짝 웃었고 브록은 결국 무기를 성공적으로 작동시켰어요. 근데 그가 총 쏘려고 딱 준비했을 때 갑자기 자동총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케이스는 말없이 바로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다른 차에서 일어나서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단호하게 비수 쪽으로 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바로 급박하게 돌아갔죠. 이 광경을 보니까 브록이 서둘러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들을 꼭 쓰러뜨리려고요. 차가 쫓아오고 총알이 연속으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중요한 순간에 케이스가 드디어 무기를 고쳤어요. 근데 딱 그때 파첸코도 전투에 끼어들었어요. 브록이 포위당하는 것 같았고 서둘러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그래서 걔가 성공적으로 가드판을 박았었는데 근데 완전 기대 못했던 게 그게 기름 폭탄이나 연기를 풀 수 없다는 거였어. 이 장면은 코치도 놀랐는데 왜냐면 프랑켄슈타인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지금 뒤에 따라오는 브록 차량이 계속 붙어 있어. 중형 기관총 총알 아래 뒤쪽 가드판이 곧 뚫릴 것 같고 코치도 급히 그에게 즉시 방법을 찾으라고 경고했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록이 재빨리 케이스에게 폭발물 제거하라고 하고 그녀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줬어요. 케이스는 브록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몰랐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는 너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브록이 폭탄을 조수석에 올려놓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것이 천장에 부딪혀서 곧바로 땅에 떨어졌어요. 바로 뒤에 있던 경주차를 맞췄죠. 그리고 케이스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라이터를 잡아 밖으로 던졌어요. 망설임 없이. 그 차가 반응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더 폭발하는 불길이 바로 차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이때 파체코도 달려들었어요. 강한 충돌로 상대방이 공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이 멋진 마무리 장면은 케이스와 코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브록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어요. 교도소 여관장도 매우 만족하고 있죠. 첫 번째 전투도 잘 끝났어요. 근데 바로 그때 노아가 브록을 지나가면서 손짓을 했어요. 이게 마스크 낀 사람이 아내를 잃었을 때 하는 그 손짓 아니에요? 이 발견에 브록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다행히 경주는 끝났고 그는 상처투성이로 레이스카를 몰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어요. 곧 14시간만 남았는데 다음 경기가 시작돼. 그런데 브락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어. 그가 자기 감옥에 넣긴 한 게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는 감옥 감독관한테 찾아가서 따졌어. 당연히 상대방은 부인했지. 그 모습을 보고 브락은 그냥 경주에서 포기하겠다고 바로 제안했어. 이 행동이 감옥 관리를 화나게 만들 것 같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감독관은 손목 족쇄 풀어달라고 명령했고 교도관 커트와 그의 부하들이 얼굴을 피하라고 지시했어. 그녀는 브락이 날 죽이려고 할까 봐 무서워하지 않은 걸까? 알고 보니 그녀는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패를 가지고 있었어. 브록의 딸이 그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어. 이 행동이 상대방을 완전 화나게 했어. 하지만 교도소장 여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상 아래에 총이 있는데 그 총이 맞은 사람은 마치 저쪽 남자 보기 때문이죠. 이제 브록은 확신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지금 복수할 때는 아니잖아. 마지막으로 그는 마음속 분노를 참았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지만 딸은 절대 포기 못해. 공장으로 돌아와서 그는 거칠게 마피아 두목인 노아를 찾았어.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적의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공격당했어.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는 도망칠 시간도 없었어. 결국 브록은 쇠사슬에 목이 조여졌고 이때 노아도 도착했어. 이 부인 살인자를 상대할 때 브록은 정말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묶여있어서 반격도 못하고 있었어요. 몇 방 강하게 때리자 노아가 조롱하며 브록의 아내를 죽였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다시 살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클레를 잡고 공격하려 했어요. 누군가도 브라더후드를 무시하고 살아남을 용기가 없었죠. 브록이 죽을 뻔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동료인 하우키퍼가 제때 나서서 적을 막았어요.
이 행동이 형제단 사람들을 완전 화나게 만들었어요. 바로 다음 순간 도망가려고 하는 하우키퍼를 바로 때려눕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결국 브록에게 반격할 기회를 줬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자가 마침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적을 만났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공격했어요. 이제 두 명을 쉽게 해결하고 나서 노아도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때 브록이 절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였죠. 몇 번 휘둘러서 상대방은 더 이상 반격도 못하게 됐어요. 브록이 강하게 주먹질하고 바로 그를 내던졌어요. 이때 노아는 드디어 겁먹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브록이 아내를 죽인 적수와 마주했을 때 느낀 분노가 절정에 달했거든요. 야, 그냥 바로 찢어 발겨버리고 싶어 하는 거 알지? 지금 노아가 엄청 겁먹고 급하게 빌면서 진짜 사실 말하는 거야? 역시 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교도소 여감독이었어.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은 명령에 따랐던 거야. 목적은 이 전설의 레이서를 감옥에 넣어서 프랑켄슈타인 대신하는 거였어. 근데 노아가 하도 간절하게 빌기 때문에 록은 멈추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상 못한 일이 생겼어. 바로 쿠루트가 제때 등장해서 그들을 막았어. 보니까 브록은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곧이어 둘째 날 경기 시간에 브록은 다시 프랑켄슈타인인 척 돌아와요. 근데 이번엔 복수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일부러 죽음을 자초하며 도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브록은 굉장히 침착했어요. 불이 빨갛게 바뀌는 순간 그는 마지막에 출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모두가 이해 못했어요. 코치도 포함해서. 하지만 오직 브록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오래 생존하기 힘들다는 거요. 다음에 그가 케이스거 물었어요. 혹시 그녀가 프랑켄슈타인을 죽였는지 말이죠. 어제 경주 후에 그가 폭탄 조종 장치에 문제가 없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프랑켄슈타인도 그 사고로 죽었어요. 케이스가 부인하려던 걸 보고 브록이 딱 눌렀어요. 조수석 버튼을. 케이스는 상대가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그녀는 꼭 죽게 될 거란 걸.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그녀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이 모든 일은 교도소장이 지시한 거였어요. 결국 아무도 이 경마장을 떠날 수 없었어요. 이긴 게 5번이라서 자유로운 거라고? 그건 핑계일 뿐이야. 특별사면 명령을 받기 위해서 케이스는 교도소장의 계획에 따라 브록이 이기는 걸 막아야만 했어. 이제 브록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지? 바로 나이토 레이싱카를 풀어주고 즉시 최고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 곧바로 그가 뒤를 쫓았어. 복수하고 싶었고 모든 음모와 적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지. 그리고 첫 번째로 제거해야 할 적은 바로 갱단 두목인 노아였어. 어우, 이 추격 끝에 브록이 결국 두 번째 라운드에서 상대를 잡았어요. 이 행동이 감독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지금 이 순간 브록은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노아도 무기를 잡았거든요. 즉시 우위를 잡고 브록을 향해서 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그는 상대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다음 순간에 브록이 바로 차를 돌리고 노아의 레이싱카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단호하게 반격했어요. 아마도 불꽃 튀기면서 총소리 꽉 차게 쏘네. 근데 노아 차는 방어력이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케이스는 엄청 무서워하는데 이건 자살과도 같은 거거든. 근데 몰라서 그런 거야. 브록이 사실 미리 계산 딱 해놓은 거야. 방어 성공하자 바로 차 돌리고 재빨리 연막탄 폭발시키고. 바로 검은 연기 엄청 뿜어져 나오네. 이게 노아 바로 방향 감각 잃게 만들어서 다음 순간에 돌진해서 석조 기둥에 박혀. 차도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땅에 처박히고. 이거 보고 브록이 브레이크 밟아서 멈췄어. 다른 레이서들은 옆으로 스르륵 지나가고. 얼마 뒤에 노아가 심하게 다쳐서 차에서 내렸어. 그런데 브록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야. 그 다음에 차를 후진해서 트랙에 다시 멈췄고 차 문 열어서 바로 노아한테 들이받아서 그를 땅에 넘어뜨렸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바로 다음 순간
그는 프랑켄슈타인처럼 변장해서 차에서 내렸어. 그게 바로 감옥 감독님 앞에서 하려고 한 거였지. 이 장면을 카메라로 다 목격했어. 근데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가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교도소장이 함대를 보내라고 명령했죠. 이 거대한 강철 요새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모두의 관심을 끌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거인자가 금방 이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경주 차량들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 모습은 경기장을 곧바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인의 강력한 포화 속에서 많은 차량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내부에 있던 사람들도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았어요. 경주가 하나씩 탈락하면서 전체 경주장은 검은 연기로 덮였어. 그때 브락도 공황 상태였어. 그가 감독관한테 뭐 해야 되냐고 묻자 상대방은 심리전이 끝나길 기다리면서 감옥 감독이 멈추길 바라고 있었어. 근데 사실 모두 다 잘못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 거인들은 멈추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오히려 더 미친 듯이 경주 차량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 이제 큰일 났다. 지금 그들은 미친 듯이 살아있는 먹이처럼 수확당할 수밖에 없다. 14K도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도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거인들이 잡자마자 바로 대포를 겨누었어요. 그때 14K가 벗어나려고 하자 이미 너무 늦었어요. 다음 순간 포탄이 직격했어요. 그를 산산조각 냈죠. 지금까지 경기장에는 브록과 파첸코만 남았어요. 근데 교도소장님은 아직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브록은 급히 코치님을 통해 파첸코에게 연락했어요. 이때 딱 둘만 함께 있으면 좀이라도 살아남을 희망이 있거든요. 협상 후 둘은 차례차례 거인 양쪽으로 갔어요. 이 도발 행동이 더 강하게 적을 자극했어요. 근데 둘 다 물러서지 않아. 기회 잡으려고 비바람 맞으며 앞으로 슝슝 달려갔어. 그리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위험도 개의치 않고 거인 앞으로 힘차게 치고 올라갔어. 그리고 차례차례 두 바퀴가 그것 위에 굴러가고 그 다음 줄에 엄청난 관성 때문에 거인의 머리가 장애물 아래 부딪혀. 바로 그 순간 차체가 산산조각 나서 앞으로 날아가. 현장에 계속해서 폭발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브록과 파체코는 무사히 살아남았어요. 이건 감옥 감독님의 예상 밖이었죠. 그 후 두 사람은 승리한 영웅처럼 뜨겁게 환영받았어요. 당연히 브록은 모든 걸 알고 있고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감옥의 여자 관리자도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결국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가면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건 아무 상관없지. 그래서 그도 파체코에게 접근했어. 그런데 상대방은 아직도 5번 이기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지. 브록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 사실 자신은 프랑켄슈타인의 대역이었단 걸. 아무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였어. 얼마 후 감옥의 여자 관리가 모든 수감자들과 회의를 소집했고 그녀는 곧 떠나게 될 프랑켄슈타인에게 축하의 말을 했어. 그런데 이때 코치는 몰래 차 밑에 폭탄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섬 외딴 곳에서 그가 살아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경기 시작했는데 관객들은 낮에 공연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몰랐어요. 오늘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7천만 명이 본 대단한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브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 여자는 미리 서명된 석방 명령도 줬어요. 브락은 당연히 상대방이 시청률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 알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대담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 곧 2대의 레이서카가 무장하고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 근데 브록이 검을 놓긴 했는데 무기를 활성화시키지 않았어요. 반면에 바첸코는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켰죠. 그 다음에 예상대로 총알이 쏟아졌어요. 이제 브록이 아무리 상징을 걸어도 소용없어요. 분명히 교도소 원장이 몰래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녀와 코치는 당연히 브록이 경기장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바첸코가 미친 듯이 공격하는 척하는 동안 사실은 그와 브록이 함께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앞으로 터트릴 지점이 그들이 이미 상의한 바로 그곳이거든요. 아때 그들이 딱 이곳에 도착했을 때 파첸코가 급하게 적에게 경고했어. 그 다음에 바로 미사일 2발을 앞쪽으로 쐈고 그게 벽에 부딪혀서 큰 폭발이 났어. 브록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돌진했지. 그 벽이 방금 폭파돼서 큰 구멍이 났던 거야.
그 후에 두 사람 모두 차례로 그 구멍을 통과했어. 물론 코치랑 다른 사람들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 지금까지 감옥의 여성 이사장님만이 자신이 불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았어. 예상치 못하게 적이 탈옥하려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나서 이 창피한 생중계 방송을 바로 끊었고 뒤이어 교도관을 보내 붙잡으라고 했어. 그녀는 브록의 레이서 차를 그대로 폭파시키고 싶어 했어. 아니 근데 완전 예상 못했는데 리모컨 누르자마자 반응이 없네? 이 장면 정말 그녀를 열받게 만들었어. 알고 보니 감옥 여 감독의 음모를 코치랑 다른 사람들 다 이미 알아챘던 거야. 그리고 케이스도 정말 흥분했지. 우리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서. 근데 뒤에 경찰차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 빠져나갈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어 보여. 그걸 본 브록이 바로 뒷차 보호막을 풀었어. 그래서 바로 가장 가까운 경찰차를 들이받았지. 앞차 폭발과 함께 뒤에 있던 차량도 멈출 수밖에 없었어. 근데 위험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섬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통제력이 있었지. 근데 완전 무장한 두 차를 쏜 총알은 전혀 효과가 없었어. 다음 순간 그들이 철문 부수고 뛰어넘었는데 이때 또 헬리콥터 2대가 쫓아왔어. 이 상황이 정말 골치 아프지. 방법이 없어서 헤어질 수 없었고 교차로에서 각자 도주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때 교도소장 여자가 두 헬리콥터한테 브록 잡으라고 명령했어. 그녀는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 그리고 케이스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보고 브록 대신 자리 바꾸기를 요청했어. 그녀는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잡힐까 걱정하지 않아. 결국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브락은 기회를 잡아 차에서 뛰쳐나왔어. 그리고 헬기 안의 경비병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 그들이 몰랐던 건 실제 레이서 안에 있었던 사람은 케이스라는 거였어. 결국 상대방은 차를 막았고 그들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불리는 걸 잡았다고 생각했었지. 아니, 브락과 퍼치친코가 벌써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났어. 그리고 그때 교도소장이 자기 승리에 자만하고 있었지. 왜냐면 엄청난 시청률이 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거든. 그래서 코치는 상사한테 받은 축하 선물도 가져왔어요. 예상했는데 이게 바로 목숨을 요구하는 부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감옥 여자 이사님이 겉에 있던 코치 박스를 여는 순간 리모컨 버튼도 누르고 말이죠. 바로 두 사람은 폭발해서 먼지로 변했어요. 난 이 게임 정말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브록과 파첸코는 탈출해서 멕시코의 차수리 공장을 열었죠. 결국 케이스도 풀려나서 브록은 딸을 찾았고 그녀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함께 살았어요.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죠. 근데 평론의 가치는 느낌에 있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낼게요. 영화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세요?